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반세기 만에 달로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살기. 첫걸음 시작.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TS 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반세기 만에 달로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살기 첫걸음 시작.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는 게 1972년에 발사된 아폴로 17호 이후에 50여 년 만인데, 아르테미스 2호는 4일에 걸쳐서 달에 접근한 뒤에 비행사들이 달에 내리진 않고 달을 크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착륙 없이 일단 돌아옵니다. 이번엔 앞으로 지구와 달을 왕복하고 인간이 달에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체크만 하는 임무라고 합니다. 이번 임무를 잘 마치고 이제 단계적으로 인류도 지구를 넘어서 우주의 새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본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전 아직 못 봤어요. 예. 지구에서 못 찾은 여러분의 짝을 우주에서 만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길 바랍니다. 라고 메인 작가가 써놨네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맞게 상황을 상상하고 서사도 덧붙여서 망상해보는 시간이고요. 상상력을 뿜어내는 파워 앤들의 아무 말 토크.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을 보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9873님, 야근하고 집 와서 고구마 먹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야근 수당이 지급돼서 몸은 좀 힘들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귀갓길에 만개한 벚꽃을 보니 기분이 더 좋네요. 형님은 꽃놀이 다녀오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꽃놀이는 못 갔습니다. 같이 사는 분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그냥 외주로, 남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빨리 핀 느낌이라 갑자기 핀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신은주님, 저희 집 주변의 벚꽃과 목련들이 하얗게 활짝 피어서 눈이 내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오며 가며 사진 찍는 사람들 때문에 포토존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벚꽃 명소들이 많아가지고 또 집 근처에 벚꽃을 일부러라도 좀 심는 것 같아요. 벚나무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집 주변에 그냥 보고 만다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5868님, 요즘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잔업 마치고 집에 오면 그대로 잤는데 지금은 컵라면 같은 간식을 찾아 먹어요. 이게 버릇이 되면 확실히 계속 찝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누들이 낫지 않을까. 컵누들. 그거 곤약이나 뭐 이런 식재료로 돼 있는 거. 그게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성제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0390님, 주말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갈 건데 나이 먹고 치과 가려니 너무 싫어요. 베리는 최근에 스케일링 받으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안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야 되겠네요. 가면 근데 왠지 지금 수상한 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받고 오시기 바라고요. 이정원님, 저 라디오 자주 듣는데 베텐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시간에도 베텐 다시 듣기 해요. 꺄. 다른 멘트는 다 굉장히 베텐러 같은 말투인데 꺄. 베텐에도 꺄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잘못됐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디서 귀척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4D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콘텐츠 중독자인 저는 너무 좋겠죠?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시력이 5.0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경이 본체인 저는 패션 안경을 끼고 다니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파워 앤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할 분입니다. 초과 근무가 일상인 갓생러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보입니다.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게 겉으로 보이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과 근무가 일상이면 갈색러가 아니라 그냥 과로 아닌가요? 그렇죠. 과로를 과로로 덮는 인생. 예, 이게 하지만 K 아저씨 인생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런 저의 근황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께 기습적으로 이제 하차 요구를 하라고 유도하시는 거죠. 인수인계하라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바쁜 것 같은데 하차에. 근데 또 제가 이런 어떤 그 농담 섞인 하차 요구 벌써 한 뭐 1년 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아니라 그 한 5년 듣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올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베디가 보기에 같이 이렇게 헛소리 비슷한 걸로 시간을 버리는 N사세 같은 거를 네. 저보다 더 잘할 만한 상대가 떠오르세요? 그거는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아예 코너가 바뀌는 건가? 코너 바꾸면 되죠.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요. 지금 이 코너는 나밖에 못해. 이런 지금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그거보다는 이제 베디로부터 그런 이제 정보가가 없는 생산성이 제로인 얘기를 끝없이 뽑아낼 수 있는 일종의 착즙기 역할은 제가 잘하지 않나 아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의외의 꺼드럭거림이 있었네. 되게 하나도 보람 없는 꺼드럭이네요. 그러네. 형 휘파람이나 불어라고. 그죠? 오히려 휘파람은 대체 불가해요. 예, 이게 뜬금 휘파람은 사실 누구도 할 수 없고 헬기. 그거는 은근히 또 웃음벨이거든요. 헬기. 예, 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피곤한 헬기인데 약간 프로펠러가 약간 되게 힘들어요. 녹슨 헬기인데. 그러게요. 자, 아무튼 요즘 뭐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 먹던 영양제를 이제 부쩍 챙겨 먹고 있게 됐어요. 확실히 그 영양제 근데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 번에 먹다 보면은 약간 나이가 확 느껴지긴 합니다. 아하. 약이야 뭐 챙겨 먹는 게 좋긴 하지만 가끔 네네. 저도 이제 한 움큼씩 알약을 입에 넣으면서 네네네. 이거 내가 바이럴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죠 왜? 예? 바이럴이라뇨. 제약회사 바이럴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는 그 제가 항상 영양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뭘 안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잘 안 먹었어요. 디톡스. 네, 잘 안 먹었는데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선물을 줄 때 네. 영양제들을 그렇게 줘요. 실제로 그게 선물로 많이 옵니다. 저도. 네,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게 되니까 네. 이거를 쌓아놓긴 좀 그렇고 먹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AI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이런 것들 사진 찍어 보여주면 성분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오. 스케줄도 짜줘요. 야. 그랬더니 진짜 하루에 요즘 막 한 주먹씩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영양제를 상대로도 먹어치운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일관성이 끝내줍니다. 견과류 쏟아 넣듯이 그렇죠. 그걸 그냥 와락 하고 넣고 있는데 출출할 때 배까지 부르겠어요. 그 정도면. 배 불러요. 실제로.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연 내가 바이럴에 네. 거대한 바이럴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는 거랑 밥 먹는 거랑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요즘 같으면 정말 잠입니다. 아, 네. 어차피 또 살도 많이 쪄가지고 식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먹는 거 잠이라도 자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놀랍게도 저도 네. 잠이 요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건. 예전에는 잠이 뭐 그렇게까지 갈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못 자면 못 자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자면 또 나중에 자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 같이 사는 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나의 잠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쓰러져 잘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쉽지 않죠. 예 그리고 폰 하면서 쓱 힐링하다가 자는 그 패턴을 못하게 되니까 맞아요. 예. 야, 근데 잠이 소중하구나. 밥보다 잠을 택할 정도면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베디가. 얼마 전에 이제 맥주를 한 캔 마시게 됐어요. 예. 제가 보통 배팅 끝나고 맥주를 마시고 잤었는데 네네네. 이제 요즘은 못 마시니까 그렇죠. 못 마시잖아요. 그러다가 맥주 한 캔을 딱 마셨는데 어때요? 정말
꿀잠을 9시간을. 어. 이거만한 또 수면제가 없다. 확실히 몸이 기억하는구나. 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꿀잠 그거 패턴. 네네네. 예. 잠이 좋다. 네. 맥주가 좋은 건가? 그렇죠. 맥주가 좋은 거죠. 자, 아무튼 땡튜브 웹툰 스쿨 계정 잠시 쉬어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 또 그 소식도 들으셨어요? 예. 한 거의 7년 8년 정도를 매주 이제 생방송으로 하다가 근데 요즘 아닌 것 같다. 좀 나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피곤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잠깐 잠시. 생존한 채널이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웹툰 작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르죠. 웹툰 스쿨과 베텐 둘 중에 저울질하다가 웹툰 스쿨을 쉬는 거예요? 배텐을 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의 진심임을 알아달라. 그래요. 왜 여기만 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반대 얘기 원하신 건가요? 자, 4613님. 올 2월부터 저도 Y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기네. 동기네요. 혹시 학교에서 마주치면 사인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어슬렁거려야 우연히 마주칠까요? 작가님 학교 근처 혼밥하기 좋은 장소 아세요?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경영관 근처에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식당이 바로 맞은편에 한경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은 이제 뭐 갈비탕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마도. 교수 식당은 교수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니에요. 거죠? 근데 또 학생도 갈 수 있어요. 학생도 밥 사주고 싶을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교수가 동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그냥 학식을 가죠. 가격 차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아마 그 교수 식당은 아마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식은 아무래도 한 3,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2,500원, 3,000원 이렇게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간부 식당이랑 다른 거구나. 다릅니다. 간부 식당은 간부밖에 못 가죠. 그렇죠. 그냥 사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사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병이 들어갈 영창 생각 가나요? 자체를 안 하죠. 왜냐면 거기 다 간부들만 밥 먹고 있는데 체하겠다. 유일한 사병이 저였습니다. 그렇네요. 예, 저는 이제 장군차원 전병이어서. 그죠. 왜냐면 그분을 수행해서 가서 먹은 건 아니고 네. 이제 병사 식당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빨리 먹고 와야 돼서 가까이 있는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그럼 확실히 달라요? 퀄리티나 뭐 다르죠. 메뉴다. 다르죠. 달라요? 예, 병사들의 고혈. 예,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맛입니다. 교수 식당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의 고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채팅창에 빌드업 국가대표팀보다 좋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저희가 마음껏 상상해가지고 아무 말 토크를 하는데 시간이 훅훅 버려지는 그런 코너죠.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채경 씨와 함께하느라고 윤채경 씨가 아주 진땀을 뺐거든요. 굉장히 그 흔들리는 동공이 기억나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요. 윤채경이 항상 비즈니스에 강한데 그렇죠.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봐서 마치 무슨 월말이야 거인 앞에서 무너지듯이 흔들리는 표정. 나름 좋더라고요. 네. 그걸 드디어 저 딜이 먹힌다. 여기구나. 윤채경 딜이 안 먹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놓고만 했는데 드디어 벽이 흔들렸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김선아님께서 만약에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서면 냉장고가 나의 기분을 읽고 알아서 메뉴를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기분과 음식을 페어링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냉장고가 나를 스캔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요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는 너무 진보된 기술인데. 근데 베리 같은 경우에는 기분과 메뉴가 연동이 돼 있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뭐 짜증 난다, 우울하다 할 때 뭐 매운 걸 먹는다거나 스트레스 프리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일단 매운 걸 못 먹기도 하지만 전 맛있는 거는 기쁠 때 먹고 맛있는 거를 슬플 때 먹어야 되잖아요. 맛 없는 걸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페어링을 해야 되지? 그거 뭐 있으세요 그런 거? 저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눈앞에 있는 걸 다 먹어치우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죠. 어떤 분은 매일마다 그냥 마라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자극적인 건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자극적인 걸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은 죄책감이 들 때
오히려 음식을 좀 제한하긴 하죠. 좀 오늘은 좀 담백하게 먹어야겠다. 그럴 때 뭐 오늘은 드시는데요? 좀 적게 먹어야겠다. 담백할 때 뭐 드세요? 담백할 때? 네. 그럴 때 그래도 저도 샐러드를 먹죠. 샐러드요? 네, 그럼요. 아 거기에 고기 잔뜩 들어간 샐러드 아니고요? 그렇죠. 28,000원 정도 하는. 예. 샐러드지만 비율상 단백질이 더 많은. 얼마 전에 먹은 것도 그 돼지갈비랑 오리고기랑 그다음에 새우 튀김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샐러드. 그게 무슨 샐러드예요 그게? 그냥 그거는 밑에다가 천사채죠. 그게 상추를 깔아놓은 거 아니고요 그냥? 혹시 쌈 싸먹은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 쌈을 샐러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나 배디는 크게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금카 샐러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먹는 거를 평소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 네. 그냥 끼니 나오니까 먹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너무 바빴던 신인 작가 때 그 환자 유동식 아시죠? 네네. 그 캔으로 팔잖아요. 그거를 한 상자를 사놓고 어차피 뭐 이렇게 그 열량은 충분하니까 재활용이니까 그거를 마시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먹는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는 이런 종류의 냉장고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네네네. 아니면 정말 오늘은 정말 축하하고 싶을 때 이럴 때나 뭐 매운 걸 찾는다거나 네네. 폭식을 한다거나 이러지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 저 같은 돼지들은 네. 예, 평소에 몇 끼니 잘 먹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런 냉장고가 있으면요, 저는 하루에 삼계탕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냥 기분이 나빠도 삼계탕, 좋으면 삼계탕 이런 좋은데? 식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요? 언젠가는 냉장고가 요리해주는 시대가 오겠죠? 냉장고의 조리 기능이라 약간 키친이 예, 올인원 키친 자동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냉장고가 네. 반찬통이나 아니면 포장이 된 채로 보관을 하는 보관소에 가까운데 그렇죠. 그때쯤 되면 이제 식재료를 네. 그냥 때려 넣는 거죠. 알아서 때려면 알아서 이제 착착착착 해가지고 내오는 거죠. 오토 키친. 자판기처럼. 그렇죠, 그렇죠. 오토 키친, 예, 올인원 키친.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김풍 냉장고라고 부르면 되겠네. 뭐가 나올지 너무 근데 그거는 복불복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암흑요리사 표. 옵장고, 그렇죠. 옵장고. 밀키트 레인지. 어. 기분 스캔은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그 CES 갔을 때 그 인공지능이 얼굴을 스캔해가지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 표로 만들어주는 보여줘요. 표예요? 실시간으로. Y축, X축이 뭐예요? 그럼? 그 표가 아니라 그 표니까 1번 줄, 2번 줄, 3번 줄에 그래프가 아니라 뭐 기분의 어떤 활력, 뭐 우울감, 화, 즐거움 이거 딱 있어요.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 잘해서 내가 이렇게 표정을 막 지어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억지로 짓는 표정은 다 간파하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저절로 내 얼굴을 보면서 그걸 뭐 써줘요. 그래서 뭐래요? 그냥 기분 이분은 돈에 미쳤습니다. 아니요 타이어드 타이어드? 피곤함. 이분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자야 됩니다. 몇 시간 걸었거든요. 먹지 그때. 말고 자. 너무 놀랐어요. 이런 식이면은 상당히 많이 왔다 이런 느낌이죠. 베테너들 한번 스캐닝 해보고 싶네. 그러니까요. 베테너들 스캔하면 뭐 나올까요? 외롭습니다. 100%죠. 네. 자 다음요. 네. 다음은 유건우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소소한 행운 서비스가 생기면 어떨까요? 월 5,900원을 내면은 한 달에 5번 소소한 깜짝 행운이 찾아와요. 큰 건 안 되고요.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 자리 앉아서 가기.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신호등 다 파란불처럼 소소하지만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5,900원 내고 이 구독 서비스를 하시겠어요? 어허. 이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이디어 괜찮네. 그러니까 5,900원인데. 근데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로또 5등 정도 되는. 근데 원래 소소한 행운이 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을 주로 타던 때에는 앉아갈 수 있는 자리만큼 귀한 게 없었어요. 저에게 이거는 소소한 게 아니고 대대한 행운이거든요. 이거 5,900원? 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분당 사는데 광화문까지 앉아서 간다. 너무 그런 거는 사실 이제 3회 차감. 네. 너무 너무 3회 차감 그 정도. 몰아쓰기. 거리에 따라서. 몰아쓰기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약간 소소한 행운인데 네. 거기에 대박도 좀 섞여 있습니다. 가끔 랜덤이에요. 약간 이건 뽑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약간 전 국민에게 유도를 좀 해야죠. 네네. 그럼 이제 소행운, 중행운, 대행운. 프리미엄 행운은 12,000원인데 네. 그거 하게 되면은 은근히 빈도가 높아집니다. 로또 가끔 4등? 뭐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바이럴로 네. 나는 안 돼요. 네. 그런
증언이 막 쏟아져요. 아니면 이제 길에서 뭐 지폐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뭐 음료수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2개가 나온다거나 5,900원짜리 구독 가장 이제 보급형이면 이제 길 가다가 500원짜리 줍는데 네네네. 이제 12,000원짜리 하면은 막 10만 원짜리 막 수표 주었다는 분들이 막 증언이 쏟아져요. 그건 안 되죠. 난 안 돼요. 안 되죠. 남들만 돼. 남들만 돼. 뭐 어떤 소소한 행운 어떤 거 주로 생각나세요? 뭐 저는 이제 뭐 계란을 깼는데 노른자가 2개다. 이런 것들. 그거는 좀 왜요? 왜? 그 정도는 소소하죠. 이거 여기 그걸로 하면은 좀 그걸로 차감되면 기분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극소소인가? 예.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괜찮다. 엘리베이터를 즉시 탈 수 있다. 의전 느낌. 내가 딱 가는 순간 1등 띵하고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한 30층 사는 분이 네. 내가 딱 문 열고 나왔는데 30층에서 대기 중이야. 네. 아니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워낙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가 3개다. 닭다리 3개. 3개. 그건 괜찮다. 네.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과거 고구려의 상징이었나요? 탐조고. 2부에 뵙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0분 버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순식간에 버리네요. 예.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3755번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무술 영화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만약 황비용처럼 무술을 잘한다면 현대에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무술을 잘했다면 저를 위한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술 영화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무술 영화, 옛날 홍콩 영화 진짜 그것만 좋아하는 분들은 그것만 봤는데. 그 좋아하셨어요? 저도 꽤 많이 봤죠. 황비용도 보고. 주로 좋아하는 계열이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약간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다 취향이 또 있잖아요. 뭐 성룡의 제가 딱 볼 때는 성룡의 시대에서 황비용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고, 이연걸 배우를 제가 그렇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연문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때쯤부터는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너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홍콩 영화를 좀 덜 보게 됐죠. 그죠. 한창인데 이연걸의 정무문 시절을 제가 또 엄청 좋아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기량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네. 그 프로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그죠. 쓸데가 오히려 없잖아요.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개인 채널을 여는 게 차라리 무술 채널을 해서 동작을 좀 보여주고 뭐 화려하니까.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건데 요즘에 그걸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배우는 어때요? 야채롤 같은 거를 야채롤. 제가 야채롤이라 그랬나요? 네, 야채롤. 갑자기 에그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야채롤을 야채롤이 아니라 야차롤로 이 무술을 해가지고 날 이길 자들 나와라. 붙자. 그래요. 오히려 그거 가능하죠. 그 액션 스쿨 같은 데서 스턴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턴트요. 실제로 스턴트 주연은 노리지 않고 스턴트를 하겠다. 주연을 하려면은 무술 실력 말고도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아하. 하지만 무술 실력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스턴트, 액션 스쿨 이런 것 좀 은근히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이 정도면은요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네. 이제 종합격투기 시대에 네. 왜 그 진짜 홍콩 영화에서 많이 보던 네. 쿵후 네. 이쪽의 대가들은 네. 등장하지 않는 것일지. 글쎄요, 뭔가 이 효율적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 있잖아요. 근데 또 중국의 무술의 허와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그렇으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꿈꾸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예. 그 중국의 무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허와실이 있더라도 그냥 좋아하고 싶거든요. 굳이 그걸 밝혀야 될까? 그분들 중에 고수가 네. 나와서 한번 보여준다면. 그렇죠. 정말로 무슨 뭐 화경의 고수, 현경의 네. 고수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이미 종합격투기인 게 네. 그 용소야가 복서랑 대결했거든요.
쿵우보이 친미를 말씀하시는 쿵우보이 거예요. 친미인데 저 땐 용소야였어요. 맞아요. 용소야가 그 미군 중에 복싱을 잘하는 네네네. 캐릭터랑 붙는 편이 있었거든요. 그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죠. 근데 실제로 그게 영화에서는 이제 업문에서 타이슨과 함께 싸우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맞아요. 그리고 딱 거기에 사실 복싱을 보면 별거 아닌데 스트레이트. 그래서 그 취권도사 선생님이 네네네. 그 통백권을 네가 통백권. 할 수 있었으면 저 이겼을 저자를 이겼을 텐데. 그쵸.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스트레이트를 하니까 왼손 곧게 찌르기라고 아, 권법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손 곧게 찌르기. 예, 서양에서 넘어온 비기처럼 왼손 곧게 찌르기. 그거는 잽 아닌가요?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죠, 오른손 스트레이트. 오른손 깊게 찌르기잖아요. 스트레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우스포였나 보죠. 그리고 이제 해적판이니까 아마 좌우가 반전돼서 그렇게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왼손 곧게 찌르기 참 정강이에요. 왼손 곧찌르기 그냥 복싱의 흔한 스트레이트인데 왼곧지. 저게 딱 나올 때가 이게 마치 통백권 나오지 정말 숨겨진 최고의 궁을 쓰는 듯한 느낌. 근데 확실히 지금 오랜만에 그 만화 얘기하니까 통백권 되게 그립네요. 통백권. 그 거대한 독을 그 빵! 구멍 낼 때. 그죠. 그게 이제 네. 전각으로 이 보도블록을 깨잖아요, 발로.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 그 선생님이 이제 통백권 전수해주고 돌아가시잖아요. 딱 어렸을 때 진짜. 통백권이 딱 되는 순간 웃으면서 네, 맞아요. 돌아가신. 근데 이제 최근 버전의 용소야, 최근 버전 친미, 최근 연재분까지 보잖아요. 그럼 통백권의 달인이 되어버린 친미는 정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완결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는 쿵우보이 친미 레전드라는 시리즈가 연재 중이에요. 쿵우보이 친미, 신 쿵우보이 친미, 쿵우보이 친미 외전 다음은 쿵우보이 친미 레전드가 연재 중이에요. 아저씨들 신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당구도 칩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나인볼 황제. 나인볼 황제 용소야. 더글러스 큐라는 걸 이용해서 방울뱀 슛을 쏘죠. 그거랑 썬더볼트. 이제 그 축구 하지 않아요? 축구? 역시 친미 출연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축구도 하잖아요. 바주카 슛으로 나무 다 부러뜨리면서 가는 슛. 예. 만화 얘기도 하니까. 자, 어쨌든 저는 용소야인데 자꾸 친미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역시 이종범 작가다. 아니죠. 정판 발매본 제목이죠. 검은 머리 한국인. 네. 예. 자, 다음요. 다음은 9076번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장항준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베리를 주연으로 캐스팅한다면 어떨까요? 기성 작품을 예시로 생각을 하면 어떤 영화에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 것 같나요?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3위는 곡성의 기저귀 아저씨. 이건 2위는 큰 배역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국민 배우시잖아요. 예. 2위는 기생충 민혁 역의 박서준. 그리고 1위는 주온의 아기 귀신이 나왔네요. 베디가 아기 귀신이라. 그 이불 안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불이 너무 두툼하게 되죠. 예. 당연히 옥자2라고 하신 분 있고 옥자2는 압권이죠. 옥자로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왜 박서준 배우가 그러게요. 기생충 민혁 역할 2위가 된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밥사준을 얘기하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건 좀 저도 부담스럽네요. 거절하겠습니다. 먼저 거절하는 치사한 짓을 네. 아무도 장항준 권하지 감독님 않았는데. 주연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근데 까메오. 까메오. 저는 약간 이 수염을 밀어야 되는 배역은 싫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사극 쪽으로 가야 되나요? 사극은 근데 안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뭐가 좋을까요? 네? 구한말 시대여야 되나? 사극을 하고 싶어요. 모던 보이 때. 모던 보이? 네. 자기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염이면은 이 관리된 수염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신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해바라기 김래원요. 내가 돼서 했냐 이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요? 네, 십상시 역할하고 하신 분 있고요. 십상시요? 네네. 양키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영조 시대에 안경이 있었대요. 그래요? 고정도 시대 이후로 저는 하고 싶은데. 조선 총독부 고위직 관료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약간 신미양요에서 등장. 근데 약간 그 일본 순사 역할 같은 것도 좀 어울린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렇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요? 아부 잘하잖아요, 아부. 제가 요즘에 실제로 그 성수동을 걷고 있을 때 가끔 가다 와가지고 누가 일본어로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스미마생. 그러면서요. 그럼 제가 네? 이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요. 일본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본 분이 말을 건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이 그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분들 같은 경우 가끔 있어요. 인터뷰. 네, 있어요. 하야시 종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수염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박쥐 느낌이 좀 있죠. 제가요? 예. 아, 느낌 본인-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털까무라. 본인의 그 베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영화에 좀 본인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영화 3회 출연이나 했죠. 영화인이죠. 예, 거의 영화인이죠. 일단 3번이나 출연을 해가지고 음. 배성재 역으로 그동안 출연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캐스터 역으로. 제대로 된 이 배역을 맡아서 한다면 배성재 형 말고요. 캐스터 형 말고요. 그럼 본인이 본인 연기하는 거잖아요. 옥자 말고요. 사람. 뭐랄까 이렇게 그 만화 같은데 보면은 실눈캐들 있지 않습니까? 아, 실눈캐들이 딱 눈을 뜨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속은 시꺼먼 그 배역이요. 예, 그래서 저는 접눈캐 같은 거, 접눈캐 해가지고 접는 캐. 더 뭔가 생각을 읽기 어렵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막 눈을 팍 떠가지고 각성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접눈캐는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냥 접는 반전 캐. 없는 반전. 이게 이제 더블 반전이죠. 음흉하지도 않고. 그죠. 예, 그냥 좋은 생각. 그 실제로 그런 장르물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배신캐가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안경을 썼거나 실눈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배신캐가 결국 배신하지 않을 때 그 이중 농락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보통은 실눈캐가 배신으로 나오면 너무 뻔해서 맞아요. 배신캐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최측근 참모, 네. 예, 끝판왕이 있고 빌런의 바로 최측근에서 친절한 실눈캐, 친절한 실눈캐인데 정말 친절했다. 예, 근데 끝판왕에게 접근하기 전에 얘를 넘고 가야 되는데 네네네네. 얘가 너무 강력한 거다. 예, 거기 바람의 검심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엄청 빠르네. 예. 세타 소지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눈을 뜨면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항상 웃고 다니다가 딱 눈을 뜨는 순간 굉장히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관객수 200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마동석한테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거대한 조폭 역해라라고 하시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몸을 많이 불려야겠는데. 네, 이렇게 어디 업장 같은 데 앞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 정장 입고. 네. 그런 분 역할 좀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기도 역할. 네,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역할. 그래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러다가 뿌억 그거 아시나요? 형님 그냥 가시라고요. 철푸덕. 그죠? 예. 킹핀 역이나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킹핀 좀 어울리는데요? 킹핀은 제가 좀 얼마 전에 봤는데 네네. 약간 내적 친밀감이 어. 정장을 입는데 그죠. 정장을 또 항상 꾸역꾸역 네. 껴입어요. 넥타이도 꼭 매고. 맞아요. 숨 안 쉬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저 약간 내적 친밀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본인도 킹핀 약간 보면서. 졸린 이렇게 그 목을 졸라주는 넥타이 예. 그런 역할이 있죠. 낀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낀핀. 예. 그 킹핀이 저기죠. 그 스파이더맨. 킹핀은 저기 데어데블. 데어데블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킹핀 굉장히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낀핀 너무 웃긴다. 찐핀이라고 하신 분. 다음. 다음 사연은요. 권오형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내가 엄청난 누명을 쓰고 세상에 오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가족을 제외하고도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청할 건가요? 반대로 내 주변 사람이 누명을 쓰고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줄 건가요? 누명을 쓰고 세상에 오해를 받는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 이거 웹툰 중에 당신의 관역이라는 작품이 떠오르네요. 정말 착하고 순박한 청년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진범이 잡혀가지고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베디는 제가 존 윅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찐 윅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누명을 썼어요. 음. 베디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 난 도와줘. 어떻게 했을 거예요? 도와주죠. 진짜로. 네. 그리고 바로 112. 바로 112. 범죄예요 심지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럼 일단 누명. 자수를 시켜야죠. 누명이라니까요. 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명이라니까요. 예. 저는 도와줄 겁니다. 진짜로요. 네. 그리고 112. 네? 어디 못 도와주고, 가게 숨겨주고 도와주고, 잠그고. 도와주고 폰을 주죠. 네가 자수해. 아니 누명이라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베디가 누명을 썼어요. 이거 또 너무 억울해. 근데 가족 제외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한 명 딱 떠올라요?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동안 무슨 인간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자수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누명이라니까 자꾸 자수로 한대요. 누명이면은 누명이에요. 법무법인을 찾아가야죠. 변호사부터 돈 이러면 된다.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 해결이 안 될 거기 왜 때문에. 들어보니까 변호사면 맞네. 변호사가 양날의 맞네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맞네요. 근데 변호사 빼고
예? 변호사 빼고. 변호사 빼고. 법적인 도움 말고. 저는 근데 이 사연 읽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누구요? 우리 조혜정 작가가 떠올랐어요. 왜요? 진짜 의리파거든요. 저분. 어. 그리고 저를 도와준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 112에 전화하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명이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었어도 도와줬을 것 같아. 나도 속아서. 채팅창에 그 정도 의리파는 아닐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런가? 내가 왜?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리둥절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범죄적 누명이 아니더라도 아 그죠. 오해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살면서 오해를 네. 해명을 하고 막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학교나 뭐 이런 데서도 그죠. 누가 이제 음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 일일이 바로잡아보고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줍니다. 이랬던 건데 안 믿으면 말고 뭐 이렇게 되게 강자의 여유네요. 강자 여유는 아니고 이거는 결국 하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다. 큰 오해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본인이 소소하게. 잠을 못 잘 정도의 오해였으면 열심히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배영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죠. 안물항공이에요. 굳이 오해가 예. 생겨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풀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자 10년 동안 이분들이 저를 많이 까고 네. 이분들도 사실 저를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뭘요? 네, 뭐, 어딜요? 저 왜요? 형도 못소리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굳이 해명을 몇 번은 했지만 네네. 막 크게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가 아니죠. 난 말했다 아. 이런 거지. 오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조롱이 아닐까요? 본인의 해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네네. 어떻게든 베리를 놀리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자 어쩌다 결혼했다고 진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다음요. 5억 성재 인정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오옥성재 맞아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안 믿는 거네. 다음요. 다음은 이상주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원하는 뭔가를 피규어화 시켜준다면요. 무엇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서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아하. 저는 서리한이나 방천화극 같은 전설의 무기를 실사화한 크기로 집에 전시해두고 싶네요. 이분도 상당히 덕력이 좀 있으신 분이구나. 피규어가 얼마나 있으세요? 저요? 이정 작가는? 피규어 뭐 개수로요. 네. 몇십 개 있죠? 몇십 개. 그렇죠. 보통은 뭐예요? 애니메이션 쪽이에요? 아니에요. 주로 이제 게임의 캐릭터나 게임 캐릭터. 만화도 있죠. 그거는 만화도 저기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한테 상납받은 거죠? 아니에요. 산 거예요? 제가 다 산 것들이죠. 오. 받은 피규어는요 없어요. 한번 블리자드 쪽에서 이제 뭐 디아블로 전화해가지고 아니요, 디아블로 하나 갖고 전화 와가지고 저희 왔죠. 음. 하지만 다 제가 이제 산 것들이고 상납받을 만한 그런 포션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 그래도 갑이니까. 제가 어디가 갑이에요. 닥터 프로스트 피규어. 갖고 싶다. 아 아무나 좀 만들어 아무도 안 만들어줬구나. 아무도 만들어주질 않아서 제가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작으로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만드세요.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퀄리티를 만들려면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리니땡 집행검 이게 게임에서 받으려면 막 몇 억의 가치가 있다 그랬죠? 저도 자세한 가격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극소수인가요? 저 전혀 몰라요 이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차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본인은 피규어를 모으는 타입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피규어를 딱 집에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저는 그래도 피규어를 몇 번 사봤습니다. 네네. 일단 피규어 뭐랄까 취미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취미를 그러니까 추가하고 싶어서 네. 한때 이제 피규어를 한번 수집을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피규어의 본산인 아키하바라를 한번 여행 테마로 잡고 굉장히 어울려요. 예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배성재 가니까- 같은 사람이 많아요.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편안해지면서 이 좋은 느낌 뭐지? 그 비슷한 실루엣이 많이 걸어다녀요 거기. 양재 국전에도 가서 편안한 느낌을 받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체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이제 샘플 수집, 업계 동향 파악에 가까워서 몇 개를 좀 사서 네. 와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사고 싶은 피규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산 게 바로 그 조커 그렇죠. 피규어 3대 조커 피규어를 그 다크나이트 조커도 네, 있고 다크나이트랑 옛날 배트맨 네. 조커도 있고 잭 니콜슨 조커, 그쵸. 그다음에 워킨 피닉스 조커 다 모았어요? 해가지고 3대 조커를 다 사는 목표를 갖고
새 제품을 큰 돈 주고 사고 굉장히 비쌀 텐데요. 중고도 사고 그래서 결국 모았어요. 오 진짜요? 3대 조건. 그래서 근데요. 만들어놓고 사진 찍었는데 네.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죠?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비싼데 네, 제가 그렇죠. 대충 알거든요. 이게 취미를 갖고 싶어도 견적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매번 월급을 여기다가 쏟을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은 이거 내가 평생 하다 보면 수억 원이 날아가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배성재에게는 껌값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이거는 준다는 거예요 누가 피규어를. 그럼 뭘 받고 싶냐는 거죠. 근데 이게 피규어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게 피규어의 마성이거든요. 아 정말 안 도와주네. 하나만 띡 산다? 이거는 좀 저는 오히려 별로고 진짜 만약에 준다 그러면 제가 그 타노스 장갑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비싼 장난감인데 네. 이걸 진짜 딱 착용했을 때 그죠. 제 팔에 맞게 아이언맨 그 피규어처럼 진짜 본인. 후두두두두둑 하고 딱 사이즈가 변환되는 건틀렛이 있었어요. 그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무기 같은 게 사실 제일 좀 끌리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집행검처럼 무기화돼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남자들에게는 제일 집에.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게임 포탈에 나오는 포탈건을 갖고 싶습니다. 뭐예요 그게? 포탈건이요. 순간 이동시켜주는 총이 있어요. 순간 이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디자인이 좋다. 그 포탈건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게 여기 이쪽 벽에 한 방 쏘고 저쪽 벽에 한 방 쏘면은 그 두 개가 통하게 되는 포탈을 만들어주는 총이에요. 네. 그거 실제 크기 사이즈의 피규어가 있을 텐데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그거 누가 주면 너무 좋겠다. 이거 이쁘다. 봤죠? 네. 이쁘죠? 오. 일단 디자인이 좋습니다. 이거 피규어가 있네. 누가- 있어요. 너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건틀렛이랑 크기가 비슷하네요. 네,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은 포탈건 검색해 보시면은 꽤나 이쁘게 디자인된 어떤 메카닉이 나옵니다. 약간 벌레같이 생겼네. 그거 갖고 싶다. 베텐 N사세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권님, 어처구니 없는데 매주 듣게 되는 매력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듣게 되겠죠? 잘 부탁드려요. 그렇죠. 그런 코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